아재 패션 관련된 영상을 올리다 보면 늘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옷 좀 바꿨다고 아재가 오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옷만 어리게 입었다가는 자칫 영포티라는 말로 조롱받기 십상인데요. 저를 포함한 모든 아재들 사실 정말 20대처럼 보이고 싶은 건 아닙니다. 패션에 아무 관심도 없고 감각도 뒤떨어진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재는 아재다. 어차피 아재를 벗어날 수 없다면 제대로 관리해서 아재 중에서 1티어 아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1티어 아재가 되기 위한 3가지 관리 포인트를 짚어볼 겁니다. 이 중에 2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상위 10% 1티어 아재 보장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3가지는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도 중요한데요. 어떤 건 절대적인 필수, 어떤 건 강력한 권장, 마지막은 선택적인 권유입니다. 그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위생관리입니다.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위생? 그거 너무 뻔하잖아. 나 원래 잘 씻고 잘 관리하고 있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기본적인 위생은 잘 챙기고 있겠지만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요? 진짜? 우리는 살면서 30대, 40대가 되도록 늘 비슷한 위생 루틴을 유지해 왔을 겁니다. 아침에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샤워도 하고요. 쭉 그렇게 해왔으니 이대로면 될까 싶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지금의 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땀의 성분도 달라지고 냄새의 농도도 더 짙어집니다. 코털, 귀털, 눈썹 같은 채모도 더 빨리 그리고 더 거칠게 자랍니다. 점점 땀이 많아진다거나 수염이 자라는 속도가 빨라지는 등 이런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대충 씻어도 깔끔해 보였겠지만 지금은 예전만큼만 유지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과물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 그게 지금 아재들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짚어볼게요. 직장인 약 89%가 직장 동료의 불쾌한 냄새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대중교통이나 직장에서 땀 냄새, 담배 냄새, 쉰내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야기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또 같은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좋은 향과 함께 보여주었을 때 호감도가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후각은 시각 못지않게 나의 캐릭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냄새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먼저 샤워 잘하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겠죠. 특히 땀 냄새가 나기 쉬운 겨드랑이, 목 뒤, 등 중심으로 깨끗하게 해야 하고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근무 중에 땀이 많이 났을 때는 씻을 수 있다면 씻고 아니면 물티슈로라도 한 번씩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사실 불가피하게 근무 중에 땀이 많이 날 수 있는데 갈아입을 수 있는 셔츠나 티셔츠 같은 여벌의 옷을 한 벌 정도 근무지에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벌 정도 가져다 놓으면 무조건 여름에 한두 번 이상은 유용하게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여름철에는 빨래에서 쉰내가 나기 쉬운데요. 한 번 생긴 쉰내를 없애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가 확실한 건 뜨거운 물과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도 옷감이 상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사실 매번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냄새 제거 전용의 세제를 평소에 사용한다면 최선의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 바로 흡연인데요. 일단 냄새의 원인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차원에서 흡연 시에 최대한 코보다는 입으로 호흡을 권장합니다. 입은 양치나 가글 등으로 세척이 가능하지만 코는 세척도 안 되고 냄새 입자가 점막에 들러붙는다고 합니다. 미국 치과협회에서도 흡연 냄새와 관련해서는 구강뿐 아니라 비강까지 관리하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또한 흡연 중에는 최대한 연기가 옷에 닿지 않도록 하고 흡연 후에는 손을 씻고 입을 양치하거나 헹구는 걸 습관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2~3mm 아주 작은 차이로 사람을 정말 후줄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털입니다. 20대 때는 한 달에 한 번만 관리해도 괜찮던 게 아마 느끼셨겠지만 주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개인마다 주기가 다르겠지만 이 또한 잘 체크해서 털 관리도 루틴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트리밍 용품도 있는데 비싼 거 필요 없이 적당한 거 사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면 편합니다. 귀나 얼굴에 한 가닥씩 자라는 털이 있다면 이 또한 잘 체크해서 관리해야겠죠. 잘 안 보이지만 한번 보이면 시설을 강탈하고 확 깨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손발톱의 관리도 항상 주기적으로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피부와 헤어스타일도 당연히 관리하면 좋은 부분이지만 개인마다 관리의 레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래도 핵심은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위생관리라는 건요, 그동안 관성처럼 해오던 루틴을 지금 몸 상태에 맞게 한 단계 올리는 작업입니다. 그저 예전처럼 잘 씻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 보신 후에 꼭 한번 거울 앞에서 지금의 나를 또 내 위생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관리 진심으로 아재 상위 10%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사실 아저씨 같다는 인상을 줄 때 시각적으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건 단순한 옷보다 체형입니다. 특히 배가 나왔다면 말 그대로 모든 코디에 제약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체형을 커버하는 코디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어깨든 다리든 배든 혹은 작은 키든 체형을 커버하는 코디 방식 자체가 입을 수 있는 옷의 폭을 현저하게 줄이고 원하는 분위기나 핏의 연출에도 많은 제약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커버하는 코디보다는 체형 자체의 관리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배가 나오기 시작한 지 1, 2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당장 운동을 시작하시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체형은 오랜 시간 반복된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빨리 시도할수록 되돌리기에 유리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근육량이 많은 사람과 마른 사람이 똑같은 20kg짜리 쌀포대를 들면 누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까요? 힘은 멸치인 사람이 더 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칼로리의 소모는 근육질인 사람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대사량 때문인데요. 사실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칼로리 소모 자체가 높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기초대사량은 줄기 때문에 운동으로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늘려놓지 않으면 당연히 잉여칼로리는 고스란히 살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위생관리처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운동이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감히 운동법을 깊게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식단은 정말 중요한데요. 빅맥 세트 하나에 1000칼로리가 넘고요. 1시간 러닝에도 700칼로리밖에 소모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서 식단 조절만으로도 내장 지방의 31%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운동만으로는 17%의 내장 지방을 줄인 것과 비교하면 먹는 걸 바꾸는 게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운동이 어려운 여건이라면 7시 이후에 금식,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자세도 체형 관리의 일부인데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구부정한 어깨와 굽은 등이면 핏이 다 죽어버립니다. 건강을 위해서든 스타일을 위해서든 바른 자세를 잡아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특히 체형 관리를 시작한다면 사라졌던 턱선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옷을 젊게가 아니라 감각을 젊게. 솔직히 말하면 젊은 감각이라는 단어가 좀 뜬구름처럼 들릴 수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감각이란 건 스타일보다도 어떤 태도에 가깝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30, 40대가 되면서 그동안 살아온 나의 경험에 의해서 기준도 생기고 까다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관대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건 또 어찌 보면 다른 신경 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선택의 피로가 높아서 사소한 것들까지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 두 가지를 꼽아보면 첫 번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젊다고 느끼는 건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익숙한 것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학교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이 생기기 전인 20대는 유연한 사고로 많은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 사회생활을 짧게 10년에서 길게 20년까지 해온 30, 40대는 혹은 그 이상은 그동안 생긴 자신만의 기준에 갇혀버리기가 쉽거든요. 때로는 이 기준으로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내기도 하지만 보여버리기도 하는 거죠. 내가 당장 입고 안 입고를 떠나서 새로운 트렌드와 패션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보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건 거기서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입어보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실패는 당연한 과정이고 시행착오도 뒤따르겠죠. 하지만 시행착오가 부담스러운 나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한다고. 글쎄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좋아하기 때문에 더 정착하지 않고 아직도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타일이라는 게 평생 하나로 픽스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먹고 살고 사회생활하느라 바빴던 30, 40대 아직 스타일을 찾지 못한 것도 절대 흠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제 채널에서 함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부담 없는 작은 도전들을 시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계기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적당히 이대로 깔끔하게 입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패셔니스타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태도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은 조금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도 이야기하는 어쩌면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기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튼튼한 나무가 자라는데 건강한 뿌리가 필수인 것처럼 개인적인 견해로 완성도 높은 패션으로 가는데 멋진 상의보다 더 필요한 건 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신발이죠. 앞서 바지 제대로 입는 법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는데요. 바지의 핏과 기장만 잘 잡아 놓아도 상의의 코디는 훨씬 방향을 잡기가 편하고 전체적인 룩의 완성도도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조금 자극적으로 상위 10% 아제니, 1티어 아제니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등수를 매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기본도 못하는 아재가 될 수 있다는 점만큼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 체형 이 두 가지는 옷 잘 입는다라는 기준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값이고요. 마지막 스타일 감각은 확실히 시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아저씨 스타일링 채널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중에 딱 두 가지만 지켜도 큰 변화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 먹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모습의 아저씨가 될지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영상은 바지 제대로 입는 법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